$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자, 와우. 네, 강원구 작가님을 보면은 저는 약간 만화 속의 캐릭터 같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강의 내용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 텍스트 뭐 이런 걸로 보면은 잘 이해 안 되고 지루하잖아요. 근데 좀 만화 보는 그런 느낌으로 쉽게 네.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이나 저 영상 하단에 URL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현 교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현입니다. 점점 약간 회복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스튜디오에 그렇죠. 제가 이남우 계시는. 교수랑 어저께 그 연락을 했었는데요. 네. 막 어저께 귀국했거든요. 네. 아직 피곤할 겁니다. 아, 그쵸. 네. 지금 피곤하신데 또 방송 또 함께 해주시고. 아, 대단한 하시느라 분입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네. 저는 어제 한 24시간 정도의 하루가 네네. 한 달 정도로 느껴졌어요. 이게 어떻게 희비가 이렇게 안 좋았다가 또 좋았다가. 제가 어저께도 제가 가서 저는 다 그 보거든요. 제가 한건 보는데 네. 제가 첫 마디 그랬잖아요. 일일비하지 마시라고. 그럼 또 어떻게 안 합니까? 보이는데. 아, 보이죠. 보이지만 주시장은 진짜 오늘도 어떤 소위 롤러코스터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날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하여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결과 나왔지만 거의 이제 고비는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래요? 제대로 이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면 인플레이션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리오프닝 3.0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꿈과 희망을 한번 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변동성 시장은 오늘로서 일단 마무리라고 전 개인적으로 완전히 내피셜인데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빨리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업데이트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메타 플랫폼이 한마디로 충격을 줬죠.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타 플랫폼뿐만 아니라 여타 기술주까지 날려버렸고요. 소셜 미디어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한국 시간으로 보면 오늘 새벽 6시까지의 현황이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2022년 2월 들어서입니다. 2월 들어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어젯밤 한국 시간 11시 반에 그냥 직선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림이었고요. 그 2월 들어서 나스닥이 3%, 아마존이 8%, 트위터가 9%, 스포티파이도 21%, 메타 플랫폼이 25%까지 2월 들어서 떨어진 것이 팩트가 되겠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TD 어메리트리에 대해서도 이분 엄청 유명한 분입니다. JJ라는 분 하는 분인데요. 키난이라는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메타 플랫폼 주식은 대부분 포트폴리오의 핵심 주식 중에 하나잖아요. 어찌됐건 빅5다 빅10에 항상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올해는 다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의 주가 가치가 밀렸지만 여하튼 엄청난 회사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워낙 개별 기업이 아니라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이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할 수 있겠죠. 가장 큰 것이 이게 메타 플랫폼만의 이슈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분의 얘기는 저도 한 2주일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증시는 좋은 실적 갖고 부족한 건 필요 조건이 아니라 그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꿈과 희망에 대한 확신까지 줘야 되는데 이걸 준 기업과 못 준 기업의 차이죠. 어저께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은 주지 못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줬었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페이팔 못 줬고 잠시 후 말씀드리지만 아마존은 좀 희망을 줬고 이 차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은 꿈과 희망을 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가이던스를 제시 안 했지만 그렇지만 여태까지의 실력으로 보여줬고 그냥 스스로 꾸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알아서. 그런 것의 차이였을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커뮤니케이션 ETF가 7%가 날아갔습니다. 하루에요. 왜냐하면 메타 플랫폼 비중이 23%입니다. 여기요. 그리고 또 다른 23%가 구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반등했지만 어저께는 갭 상승한 것이 오늘 갭 하락했을 뿐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오늘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죠. 10년물 금리가 오늘 1.8%가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서 1.8%를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섰고요. 유가는 좀 아쉽죠. 유가가 $90를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벌써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갔고요. 벌써 2년 전이죠. 거의 만 2년 전에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봤던 유가인데요. 지금 이 정도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나마 전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유가도 중요하고 금리도 중요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관심이 미국 달러거든요. 미국 달러가 그나마 좀 안정세를 보이는 것도 저는 시장이 분명히 전 개인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근데 미국 달러 진정세 저기 됐는데 달러 환율은 네.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200원 선 어제 1,205원인가 뭐 그러고 좀 떨어지겠죠. 떨어져야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어. 이상해요.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은 건데 네. 좋은 건데 미국 투자하신 분들도 네. 이렇게 봐야죠. 어.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은 뭐 미국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 중에서 보면 미국 환전해야 주식은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전체 자산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플러스 환율 그렇죠, 상승의 그렇죠. 효과가 있는데 네. 새로 신규 매입하셔야 돼서 환전을 해야 되는 고객분들, 네. 그렇죠. 고객이 아니고 이제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그게 좀 예, 그런 것 높죠.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달러를 엄청나게 지금 투자 목적으로 쌓아두신 분은 행복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분은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네. 별로 없죠. 네,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페이스북 잠깐 보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 가장 큰 요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iOS의 개인정보 취급 정책이 변화된 거잖아요.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있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 2분기에는 말로 시작했고 3분기에는 숫자가 떨어지는 것이 보여줬고 네. 이번 4분기에는 이렇게 페이스북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어찌 됐건 이게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MAU인데요. 이런 성장을 해왔던 기업들은 뭔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지금 3분기 연속으로 좀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지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더 줄기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것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가장 큰 차이를 궁금히 여기시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최근 1년 동안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과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리고 S&P 500인데요. 알파벳 소위 구글과 가장 큰 차이는 구글은 기본이 검색 엔진을 갖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색 엔진을 갖고 모든 광고가 돌아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물론 애드센스 같이 이따 광고를 하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이나 아이패드 쓰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물어보잖아요. 네 개인정보 추적을 허용하겠느냐고 물어볼 때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노를 누른단 말이죠. 네. 저 자신. 아니요. 네.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떨어진 건데, 아마 여도랭크나 제가 장우석 부사장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할 때 나한테 맞는 걸 검색해 주길 원하잖아요. 그럼요. 나의 개인정보가 뭐가 웬만하면 안 갖고 가면 좋겠지만 네.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의도 지역의 맛집을 원하는데 갑자기 지금 홍콩의 맛집 원해주면 아니면은 제가 비유를 그러면 갑자기 대전에 있는 맛집을 보여주면 짜증 나잖아요.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사람 광고의 힘은 검색 엔진이고 네. 검색 엔진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한테 맞는 맞춤형 결과로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왜 갖고 있느냐? 크롬이라는 걸 갖고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라는 체제를 갖고 있고 그것이 힘이라는 거죠. 거기다가요. 우리가 이제 맥북이나 아까 그 이남우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보통 아이폰도 마찬가지 모두 기본 웹 브라우저로 크롬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파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사파리의 기본 검색을 다 자기네가 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이 크롬입니다. 구글이거든요.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구글은 엄청나게 돈을 주고 있고 애플은 거기서도 돈을 벌거든요. 그게 무서운 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돈을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아니고 뭔가 광고를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뭔가 돈을 주기 예, 때문에 항상 돈을 보면 주고 FTC에서 하는데. 문제가 되고 예,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예. 이슈가 되고 있죠. 역시 부사장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게 거기입니다. 자기네끼리 협업 맞아요.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슈가 되는 건데 또 얼마 전에 보고서는 여러분 또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아주 그 장문화 100몇십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그건 논란에 따로 치고 현실적으로 보면 사파리에서도 구글을 그런 그렇죠, 검색을 그렇죠. 쓴다는 거죠. 구글 검색. 그게 가장 큰 차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 어저께도 제가 상당히 많은 곳에서 투자기를 내릴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일단 세봤더니요. 최소 30곳까지 제가 샀습니다. 30곳이 목표 주가를 줄 하향했겠고요. 특히 루프 캐피탈은 지금 거의 불법 수준이죠. 380에서 230까지 내려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230이라는 건 웬만한 그래도 오늘 가더라도 300달 이상이 대부분이거든요.
230까지 내린 곳이 있다라고 보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한 달 만에 목표 주가가 398에서 348로 내려왔는데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지가 팩트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오늘 한국 시간을 보면 5시에 6시 5분부터 나온 또 다른 스토리입니다. 물론 이제 부사장이 많이 업데이트를 해 주셨겠지만 하여튼 결론을 보면 아마존이 지금 16%인데 지금 한번 요도랭크가 봐주시면 네. 17%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제가 17%.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17% 18%까지 시간에서 폭등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쉽게 얘기해서 오늘 떨어졌던 소위 마이크로소프트네 뭐 그런 것들 있죠. 대부분이 다 올라가고 있다. 네, 지금 보셔야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기는 했는데 네, 네. 여전히 15% 넘게 오르면서 네. 3,200달러. 주당 이익이 27.75달러가 나왔는데 이건 전망치랑은 비교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리비안 투자 수익이 여기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나왔고요. 매출은 9%가 늘어났어요. 1,376억 예상됐는데 1,374억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아마존의 그 소위 가장 돈을 벌어다 주는 AWAS가 아니고 AWS죠. 178억 달러가 나왔는데 이게 얼추 보면 37%가 늘어났을 겁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전망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AWS는 이 회사에 아마존에 제가 알기에는 매출의 15% 정도 차지할 겁니다. 다만 영업이익으로 보면 한 150% 정도 차지하는 건데 이게 가장 늘어났고요. 특히 오늘 여기 따로 표시 안 했지만 광고 영업 있지 않습니까? 광고가 또한 40% 정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 오늘 결정탄이 이거였죠. 프라임 멤버십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죠. 우리나라도 이제 11번가 11번가에서 무슨 우주인가요? 네, 거기도 네, 네. 뭔가 하면 나눠 갖는 게 연결해서 있겠죠. 거기도요. 무료 배송 뭐 이런 혜택 있더라고요. 뭔가 나눠 갖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뭐 우리 내부적인 거 있겠죠. 모르겠지만 네. 119달러에서 139달러 17%는 올려놨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키워드가 핵심은 이거죠. 프라임 멤버십을 올렸단 말이죠. 그럼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모르겠으나 제가 여태까지 한 분 중에 미국에서나 캐나다에 사신 분 중에서 프라임을 끊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거죠. 계속 하죠. 미국은 사실 배송비도 되게 비싸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없으면 쌀은 어떻게 배달시켜 먹으며 물은 어떻게 배달시켜? 저희 딸같이 차가 없는데 추운데 영하 30도에 사는 딸은 어떻게 사겠냐는 거죠. 이래서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119달러에서 139달러 3년 만에 정확히 보면 3년 반 만에 올린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키워드라고 보일 수도 있고요. 바로 이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보면 이번에 공급망이나 여러 가지 있었지만 자기가 관리를 잘했다는 것도 플러스로 다 들어가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가격 이런 거를 소위 뭐라고 하냐? 이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요. 가격 결정력이라고 합니다. 가격 결정력. 아무리 가격을 높이 올려도 네. 소비자들은 선택을 계속하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넷플릭스? 아유, 야, 보지 마. 눈 나빠져.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안 볼 수는 있죠.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네. 경우에는 저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안 볼 수는 있겠으나 선택이 문제지만 아마존은 지금 현실적으로 아마존 프라임을 끊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바로 이거랑 똑같은 거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365 정도는 아니겠으나 당연히 있으나 저는 이것도 상당히 이게 오늘 가장 큰 히트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큰 스냅챗도 마찬가지인데요. 스냅챗이 오늘 와, 이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규장 60% 그러니까요. 애프터마켓 이거 그때 정규장에서 심합니까? 중요한 건 정규장에서 24%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왜 떨어졌겠어요? 이거 다 페이스북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같은 친구들이니까 네. 떨어졌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딱 출발하고 나서 40% 지금 60% 가까이 됐죠. 네, 지금 58.49%. 하나 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또 여도은행커에서 비즈니스 네. 하시면서 쓰고 있던 파트너십 갖고 있는 PINS 한번 쳐보세요. 핀터레스트도요? 네. 이것도 오릅니까? 뭡니까요? 숫자를 불러주셔야죠. 어머. 24%. 그거죠. 그래서 왜요? 지금 왜요? 저희 오늘 어떻게 그때 시간에 실적 얘기했잖아요. 나왔는데 시간 실적 좋게 네. 발표했거든요. 바로 이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이건 아무도 모르지나 저는 오늘 아마존으로 인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저께랑 마찬가지. 저는 이제 변동성은 1차 이런 큰 변동성은 이제 끝났다라고 끝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겠고요. 모두의 바람. 네, 그래갖고 이게 오늘 시장의 결과였고 그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아마존도 좋고 뭐 많이 올라갔고 떨어지고 이게 3,200달러 오늘 갔잖아요. 더 올라갈지 이건 모르겠어요. 다만 시장의 미국 시장은 좀 긴 호흡으로 좀 분산 투자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늘 기회 되면 주말 라이브송에서 내일 맞죠, 부사장님? 맞습니다. 네. 네. 내일도 같은 형식으로 할지 모르겠으나 어찌 됐건 저희가 그 관련된 것들 그리고 특히 내일은 이제 아마존에 대한 얘기 그 업데이트된 소식 그리고 내일은 이제
아쉽지만 내일은 고용보고서 오늘 밤에 나오는데요. 네.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고용보고서는 절대 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쵸. 이번에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40만 명.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보다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작년 12월 기준 얼마 좀 통해봤는데 미국 한 수십 년 만에 최대로 많이 사람들이 퀴트했어요.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연준이 갑자기 금리 인상에 아유, 대해서 뭐 코멘트를 달리하거나 이런 그럴 걸 리는 없죠. 기대하면 안 되죠. 어느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일단 고용보고서가 별로 좋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건 얘기다.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스냅이나 핀터레스트 일단 지금 급등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짜리 급등인 건지 아니면은 뭐 이들 기업에 대해서 향후 전망 좀 뭐 장밋빛 제시했습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그 업데이트 노트이 나서 그것까지는 제가 보진 못했으나 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래도 이게 얼마만큼 갈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다만 미국 주식이랑은 한 번에 반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다고 더 올라가거나 더 떨어지기 이건 아닐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 방에 뭔가를 한다는 거를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또 네. 급락을 했으니까 급락했으니까, 그만큼 예. 더 많이 되돌려지는 주가를 보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네, 또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스냅을 꽤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스냅 주주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근데 다른 건 딱 필요 없고 아마존이 오늘 밤에 네. 스플릿 한다는 소식을 좀 전했으면. 전화 좀 하세요. 어? 제가 할까요? Please. 예. 아, 그러네, 영어. 예,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예, 간단합니다. 예. 예. 우주 이렇게 붙어서 좀 완곡하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제 정규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하락했는데 야, 진짜. 오늘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는 날이 예. 또 언제 올까 싶습니다. 계속 와야죠. 아마존 덕분입니다. 계속 와야죠. 예. 아마존 덕분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우리는 가입은 못하지만 뭐 우주 그거라도 뭐 해서 가입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지라는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하루 조금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